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인데요. 차별화된 디자인, 어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과거 2.0 GD2 버전은 저희 팀에게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아내지 못했는데요. 과연 그런 점수를 디젤 버전이 만회해낼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SM6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59,904대가 판매됐는데요. 9개월 만에 연간 판매 목표인 5만 대를 조기 달성한 판매량입니다. 여기서 잠시 현재 국내 중형 세단 시장 판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및 각종 업무 용도를 포함한 전체 중형 세단으로 보면 현대 소나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차 등록만 따지면 르노 삼성 SM6가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다시 가솔린 중형 세단 판매량만 따져보면 쉐보레 말리부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SM6가 판매량에서 말리부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젤 모델의 판매 덕분입니다. 과거 SM5 디젤과 비교해볼까요? SM5 디젤은 진정으로 경제성만 추구해 빈약한 구성을 가졌지만 SM6 디젤은 고급화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급 모델에는 18인치 휠과 주행모드 설정 기능, 앰비언트 라이트, 마사지 시트 등도 기본입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도 올랐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그럼 주행 만족도와 연비 효율성 면에서 가격 부담을 능가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르노 삼성 SM6 디젤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네, 1.5리터 배기량의 디젤 엔진이 쓰이는 만큼 사실 이 가속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폭발적인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2.0 모델이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출력을 끌어갔던 것에 반해서 초기 출발할 때 아무래도 디젤 쪽이 터보레까지 맞물리면서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 싶긴 하네요. 특히 이제 시내 주행을 했을 때 클리핑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를 조금씩 움직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때 RPM이 떨어지면서 진동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RPM을 살짝 좀 임의적으로 띄워줌으로써 진동 부분을 막아낼 수 있도록 셋업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듀얼 클러치 시스템이 장착되는 만큼 저속 구간에서 이제 기어가 물리게 되면 가속 페달 온오프에 따라서 약간의 울컥거림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수동 변속기에 익숙한 경우라면 이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실 수 있는데 자동 변속기에 익숙하신 소비자분들께서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구현해내기 위한 이런 세팅으로 거듭나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엔진 출력은 110마력, 최대 토크 25.5kgm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시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출력은 약 90마력 선, 또한 이제 최대 토크는
20kgm를 전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RPM대를 5000 이상까지 사용한다는 점이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하지만 배기량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한 디젤 엔진의 이제 특성으로 보더라도 초반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된 토크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RPM은 뭐 수동 모드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4000에서 4500 이전에 이 시프트 체인지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디레인지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4000rpm대를 살짝 넘어서 지속적으로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디레인지 쪽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 이제 수동 모드를 사용할 때 너무 이렇게 RPM을 높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시스템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룬드 삼성이 SM5 등을 통해서 이제 듀얼 클러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7단으로 다단화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습식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내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약간 좀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모델과 달리 좀 부드러운 그런 변속 감각을 보여주다 보니까 스피드면에서는 소폭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차량의 컨셉 등을 생각했을 때는 아쉬움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SM5 대비 SM6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본 결과 약 100kg 정도 중량이 늘었는데요. 디젤 모델 간의 무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무게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동력 성능에서도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과연 가속력에서는 얼마만큼의 차이를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SM5 디젤이 이제 12초대 초반을 마크를 했었고, 현재 SM6 디젤 역시도 12초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는 늘었지만 실제 어떤 그 가속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 차이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단 이제 약간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최대 발진 가속을 시킬 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약간 터치해서 RPM을 올렸을 때 이때 이와 같은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고, 통상적으로는 한 13초대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빠른 어떤 그런 환경을 구현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은 차량의 시스템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승차감 현재는 이제 그 댐핑 컨트롤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인데 뉴트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컴포트적으로 설정을 하면 뭐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맛볼 수 있긴 한데, 아쉽게도 이렇게 차가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뉴트럴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스포츠적으로 설정을 하면 댐퍼가 분명히 단단하게 바뀌면서 어떤 주행 성능 쪽을 살짝 올려주는 것 같긴 한데, 차량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실제는 이제 언더파워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굳이 디젤 버전에서 이 댐핑 컨트롤 기능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댐퍼가 이제 딱딱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일반 로드에서는 차가 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나쁘고 실제 주행 안정감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 아쉬움이 느껴질 때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끔은 이 RPM이 올라가지만 실제 동력이 전달되는 것이 이제 늦어져서 차가 멈칫하면서 안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이제 목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깔끔하게 잡아주면 주행을 할 때 만족도가 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 마음에 드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SM6 디젤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마도 주행 연비일 텐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행 연비 부분에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고저차가 심한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도 리터당 20km 정도를 쉽사리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투어를 감안하는 경우, 또한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쓰는 경우라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내 주행에서도 사실상 이제 최대 리터당 12km, 적게는 이제 10km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택한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게 되겠죠. 차량의 트림으로 본다면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 차를 택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운전의 어떤 편의성 측면에서 본다면 가솔린 2.0 쪽이 더 월등한데요. 현재 모델 시내 구간에서 가다서다가 많은 이런 환경에서 탈 때는 승차감도 좋지 못하고 심한 경우에는 멀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 혹은 고속도로 등의 이용 빈도가 많다면 적당히 편안하게 운행을 하면서 여기에 좋은 연비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경제성, 경제성에 가장 알맞는 트림은 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조금 갖춘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타협을 한다라면 SE 정도가 저희가 추천할 만한 가장 좋은 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S링크 같은 장비가 추가가 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누군가 탔을 때 자랑하는 용도로는 가치가 있겠지만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더 편합니다. 특히나 공조장치를 다룰 때 그런데요. 경제성을 추구하는 디젤 버전에 있어서만큼은 욕심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고 보다 현실적인 이런 차로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서 잠시 앞에서 배터리 구간 부가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핸들링은 차량 컨셉 등으로 봤을 때는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코너링 퍼포먼스 같은 경우 현재 타이어가 이제 245mm급이 채용이 되고 있는데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소음을 위한 컴포트 중심의 타이어인 만큼 245mm급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데요. 물론 현재가 노면 온도가 조금 낮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대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성능으로 본다라면 코너링 자체도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타이어의 선택에 있어서 SE급의 기본이 되는 225mm 정도가 더 제격으로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타이어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차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잠시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실 이 SM6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제동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저희도 이제 2.0을 테스트했을 때 분명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제 디젤 모델, 과거 이 SM5 디젤이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줬었는데 현재 SM6는 그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제 39m대, 이제 최대한 늘어지더라도 42m 안쪽으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컨셉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두루 비춰서 바라본다면 적정한 성능은 갖췄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오늘 만난 르노 삼성 SM6 디젤. 변속 레버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찌그덕거리는 이제 소리가 나는데, 이와 같은 이제 품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젤 모델을 타는 이유, 그 이유는 연비에 있죠. 그 연비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특출난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 이 점이 바로 르노 삼성 SM6 디젤이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거의 이미 뭐 경차를 넘어서서 소형 디젤급과 비교를 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중형 세단 SM6 디젤을 만나봤습니다.